걸 물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이 과학자들한테 아우 진짜 복장 터지게 하는 진짜 복장 터지게 하는 유사 과학도 있었는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제품이 나오면 이제 누구 얼굴이 들어갑니다. 과학자.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연기자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예, 뭐 매트 안 사신 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만 하면은 그냥 뭐가 뽕뽕뽕 나온다, 뭐 몸에 좋은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도 원적외선이 뿜어져 뭐 나오는. 있잖아요. 음이온. 원적외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적외선은 사실 별 효과 없고. 아 그래요? 근데 원적외선도 결국에는 일종의 방사되는 전자기파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아무런 의미 없이 내놓을 정도면 얘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아. 구분한 게 맞아요. 사실. 옛날에 자동차 있잖아요. 시거째 꽂아가지고 90년대 때 그 차 뒤에다가 저 뒤쪽에다가 달아놓는 그 피톤치드 음이온 발생기 있어. 음이온 발생기. 그거 어떻게 그놈의 생각해요? 음이온.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음이온 바람이었잖아요. 음이온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래요? 보통 자외선을 받았을 때 폭포나 이런 데 음이온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물방울 같은 데 자외선 받으면 그게 이온화되는 거라서 그냥 발생하는 것뿐이고 오히려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그 자외선 살균 기능 있잖아요. 나 많은데 공기청정기. 근데 이게 할 때 주의사항이 환기될 때 하고 항상 틀어놓지 말고 이런 게 있는 게 계속 틀어놓으면 거기서 오존이나 음이온이 나오면 오히려 몸에 안 좋아져. 잠깐만 나 공기청정기가 지금 방마다 하나에다가 거실에 있는데. 그냥 작동할 땐 괜찮고 이제 쿨타임이에요. 살균 기능을 켰을 때 살균. 자외선 살균. 살균은 네. 없죠. 근데 그걸 그냥 주기적으로만 하지 항상 하지는 말라 써 있거든요. 또 좋은 생활팁까지 배우네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유사과학 하니까 또 궁금한 게 과학자분들도 혹시 유사과학에 끌려본 적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전문가죠. 어디에 끌렸어요? 왜 끌렸어요? 어떤 전문가? 어디에 끌렸습니까? 저는 제일 그래도 크게 끌린 건 이제 오컬트 쪽에. 이거 옷걸때 왜 오컬트는 끌리는 약간 거야? 그 이게 과학이라기보다는 다른 쪽 아니에요, 완전히? 저는 초자연을 또 좋아해요. 진짜 이게 끌렸다는 게 오컬트 매니아 이게 아니라 얘 타로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는 그 외국 책을 사서 그 악마 소환 이런 거 그려서 초불 키우고 수정 놓고 대박이네. 밤에 시간 해서 이런 과학자잖아. 그거는 취미였어요? 아니면 그냥 끌린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관심은 많아요. 솔직히 과학자가 분석적으로 산다고 하루 종일 모든 걸 분석적으로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만의 그런 다른 그런 분야가 있는 셈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유사보다 더 심한 거예요. 비과학이니까. 저는 이게 알고 이제 오컬트가 과학은 아니라는 걸 알고 끌린 거잖아요, 사실은. 약간 그런 쪽 과학이면 아니에요? 좋겠다. 그렇지. 과학이면 그냥 좋겠다. 관심의 일부. 저는 아예 그게 과학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되게 끌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해독 주스 아세요? 너무 잘 알죠. 해독 주스 해독 주스, ABC 주스. 뭐 드셔보셨습니까? 그냥 뭐 알지. 이제 마셨죠. 뭐 샐러리 사고 뭐 애플 사고 당근 사고 맛이 없어. 몸에 좋은 거 쓰다고 해도 너무 맛이 없어. 한 달 동안 진짜 많이 버틴 거야. 한 달은. 근데 몸이 막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지. 맛은 계속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독 주스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영양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계속 먹으면은 당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자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나서 그거를 이제 찾아봤다는 보통은 게 너무 찾아볼 텐데 웃기잖아요. 먼저. 왜냐면 근데 그만큼 절실했던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겠지만 이렇게 배운 사람들 이런 과학자들도 유사과학에 끌려 하기도 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랑.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끌리는 유사과학. 왜 사람들은 끌려 할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세상에 대해서 참된 지식,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진짜로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을 밝혀내려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것보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훨씬 더 마음의 위안을 갖는다면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지지하는 증거나 이런 데서 좀 약하더라도 거기에 훨씬 끌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세상에는 정말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싶게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럼 그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세상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수많은 인과인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된 거고 운 좋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된 거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방식은 실존주의로 가는 거예요. 까미가 얘기했듯이 세상은 부조리하다. 원래 그런 거야.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당신의 사주상 요번에 명리학적으로 따져볼 때 올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데 내년에는 좀 좋을 수 있고 이런 거 조심. 그러면 적어도 위로를 받네. 위로를 받죠. 위안을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한테 부당하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데서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을 하지 않나. 저도 교수님하고 같은 방면인데 왜 일반인들이 유사과학을 믿냐라고 했을 때 그건 과학자들의 태도하고도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수적이고 계속 의심을 해요. 그렇기에 이게 뭐다라는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이거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가 매우 좋은 긍정적인 답인 거예요. 어떤 걸로 보여진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추론된다. 그렇죠. 유사과학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렇죠. 네. 이거 먹으면 아니면 이거 하면 네. 좋음. 일반인들은 그 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기에 팔리는 거고 그러기에 할머니들이 옥장판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문제가 됐다는 모든 것들은 과학자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거나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았죠. 그 피라미드 모양의 속에다 면도칼로 넣으면 재생된다. 피라미드 파워. 이거 그런 게 혼자 있어요? 되게 옛날에 유행을 또 했어요. 언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사과학이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유사과학을 통해서 그들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물질적이기든 그렇죠. 정신적이든 건강이든 사실 이걸 구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어쨌거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나? 진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방법을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지식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힘들고 중요한 것은 태도 같아요. 의심하는 태도를 특히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논문을 썼는데 내 말을 믿어봐라고 할 때 특히 더 의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남 믿고 투자해. 맞아요. 남 믿고 뭐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유사과학이나 사이비과학이 판치는 이유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겉보기에는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면 일단 신뢰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유사과학이나 사이비과학이 굉장히 그 힘을 얻는 거고 그 말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굉장히 왜냐면 겉모습은 비슷하니까. 그렇죠. 다 현미경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지만 지금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한 다음에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막 미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를 친 그 사건의 배후에 사실은 유사과학 단체가 있었거든요. 진짜? 퀴어논이라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은 사람들을 갖다 멍청이로 만들기 위해서 퍼뜨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한 다음에 널리 퍼뜨려서 결국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에 대해서 천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중요한 결정 순간에 자기가 서치를 해보고 요새는 웹 검색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과학적 태도죠. 그러니까 과학적 태도를 일반 시민들로 견지하는 게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가져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가져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서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게 맞아, 이게 세상이야, 이게 우주야, 이게 자연이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주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낸 건 이거야. 같이 생각해보자. 근데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과학적인 태도라는 거를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네. 취미는 과학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철학과 과학이 함께 만나니까 더 풍성해지고 대서사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흥미롭고 너무 좋아. 그래도 조금 이해가 좀 돼가는 것 같고 맞아요. 진정한 과학 토크쇼 MC로 내가 좀 점점점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